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하나 떴어요. 뭐냐면은, 이혼하고 나니까 제사를 없앴더라고요. 하는 이런 제목이 하나 떴어요. 근데 다는 안 봤지만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종갓집 며느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정식 제사로 하면은 원래 뭐라고 그럽니까? 4대 봉제사 이래요. 4대를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4대면은 저한테 4대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렇게 이제 4대죠. 그러면 4대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은 최소 8번의 기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의 기제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사, 명절에 추석, 설 2번이 있으니까 집에서만 지내는 일종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10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할머니가 2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11번, 12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제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시제는 대부분 옛날에는 그 이토답을 마련해주고 그 산소를 관리하고 그 시제의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그다 맡겼던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럴 때는 집에서 안 지내기는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도 또 집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가야 되죠. 그러니 이런 것을 그것도 또 뭐 음식을 격식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종갓집 며느리는 이게 아주 큰 일이고 엄청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사 지낼 때는 뭐 다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는 삼촌들이 다 모이고 또 사촌들 형제들 다 모이고 뭐 이에 가면 또 더 많아지고 이러니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되게 그런 이 제사를 많이 모시는 종갓집 며느리들은 그것이 엄청 스트레스가 돼서 사실은 그 지내고 나면 꼭 한 번씩 싸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좀 요즘 제사도 안 지낸다는데 줄이자 아니면은 어떻게 정리 좀 하자, 음식 좀 간단하게 하자 라고 그래도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시아버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시아버지가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도대체 안 먹게 들어서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하고 났지만 그 집안에 제사를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시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좀 없애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안 없애지만 내가 이혼하고 나니까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없앴더라면 내가 이혼 안 했을 텐데. 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는 아직도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시아버지가 결정해야만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 고집불통인 시골 영감, 그것도 뭐 제사를 그렇게 지냈다면은 소위 말해서 시골 양반의 온고지예요. 참으로 그것은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열통이 터질 노릇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가? 예, 이혼을 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아마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해서 사실 바뀌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이 참으로 바뀌기가 어렵죠. 즉 자기 생각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지 상태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맞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면 당연히 고집이라고 하는, 고집 불통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옛날에 양반들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고집불통이고 그런 거죠. 예. 자,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그 생각이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니 요즘 세상에는 다들 이렇게 제사 안 지내거나 또는 간단하게 지내거나 또는 합해서 지내거나 그러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꼬박꼬박 제사도 예를 들면 초저녁에 지내는 것도 아니고 꼭 12시 넘어서 새벽 다구기 전에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 요즘 도시 생활에서 도대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응? 근데 꼭 고집불통으로 12시 자정 지나서 다구기 전에 지내야 된다고. 세상에 요즘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지내더라도 초저녁에 다 모여서 그냥 지내고 저녁같이 먹고 헤어지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 제사를 지내 와서 제가 딱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모든 제사가 제 책임이 됐어요. 물론 저는 양자를 가서 그렇게 됐지만은 큰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큰어머니가 다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큰어머니가 음식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촌들 이제 이렇게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이제 양자를 갔던 어쨌든 장소이니까 결혼하자마자 다 이제 제가 불려받아서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결혼하자마자 제사를 1년에 10번이나 지내는데 근데 제사도 되게 옛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집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봄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따뜻해져가지고 날 춥기 전까지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겨울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떤 달은 3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기제사를. 제가 10대조까지 제가 모시니까 시제를 또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토답 해주고 했지만은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또 옹고집이셔서 뭐 명당 찾는다고 우리가 경남 의령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남 의령에 있고 의령 옆에 함안에 있고 또 올라가면서 사천에 있고 거창에 있고 또 그쪽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시제 모시러 한번 나가시면은 그때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반달 내지 한 달을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 이제 이토답 주는 어떻게 보면 묘지기 집에서 자고 거기서 음식 차리면 지내고 또 걸어서 또 저쪽으로 가셨다가 한 달을 그렇게 다니시다 들어오신대요. 시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하니 이제 요즘은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은 잘 가려고도 하지 않으니 딱 주말 하나 맞춰가지고 차로 저는 한 2주에 걸쳐서 한 번에 가면은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제사를 시제는 아니지만 기제사를 한번 진행을 하면 진짜 저도 이 와이프하고 한 번씩 대판 싸우는 거예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라고 이제 남편한테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이를. 그런데 제가 받아줬으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니 우리 큰어머니는 한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 몇 번을 못하냐고 참으로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맨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산소들을 다 모았어요. 두 곳으로 다 모았어요. 10대조부터 10대, 9대, 8대까지를 한 장소로, 7대부터 한 장소로 그렇게 다 모으고 기제사는 안 지낸다. 전부 다 그냥 날 잡아서 시제 모실 때 아예 그때 다 지낸다. 그렇게 제가 파격적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음식도 이제 종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도대체 옛날 같은 우리 어릴 때는 가면은 그 묘사 가면은 다 떡들로 싸우고 이랬지만 싸가고 막 이랬지만은 요즘 아무도 음식을 가져가지도 않아요.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 그거 가면은 가지고 오면 큰 집도 아주 골칫덩어리다. 그래서 음식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음식을 대폭 간소하자. 자, 우리가 대개 음식을 뭐라고 그러죠?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것은 주가포라고 그러죠. 주가포. 술, 과일, 포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에는 포 같은 그런 거 잘 안 쓰니 좋다. 과일, 떡, 그 다음에 술, 그게 안주가 있어야 되니까 돼지고기 수육 맛있는 거 삶고 이렇게만 딱 하자.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죽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 죽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한다. 즉 그렇게 하면은 너는 편하다고 해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누구 욕먹이는 거냐? 결국 이 어머니 욕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 죽기 전에는 못 그런다. 나 죽고 나면 뭐 알아서 해라. 그럼 뭐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음식 다 차려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했죠. 그런데 이제 90이 다 돼가고 이제 몸이 힘드시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예 나 모르겠다 이제 알아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음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완전 고집불통이 아니니까 바꿀 수 있었지. 옛날에 종회하는 걸 보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 모여서 회의가 아니라 맨날 싸우는 일인 거예요. 뭐 싸우는 게 뭐 서로 자기들 온 고집 주장하니까 그런 거죠. 다행히 요즘 종회를 하면은 나이 든 사람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생활들이 다 경험을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바꿀 수 있었고 산소를 모으는 것도 참으로 반대가 많았지만은 크게 이제 저는 딱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식 그러면은 음식 차린 데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근데 아무도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불만을 하면은 그러면 당신이 지내시오. 뭐 종선이 뭐 재진 거 있어요. 꼭 종선이 지내는 법이 있나? 가령 음식에 불만이 있으면 당신이 그럼 지내시오. 라고 그러려고 딱 그랬는데 다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도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 생각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종갓집 며느리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옛날에 가령 집안에 이혼이 있으면은 집안 망신이고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 옹고집의 그런 양반, 불통인 양반은
집안에 이혼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종손이 이혼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엄청나게 큰, 뭐 이거는 뭐 쇼크예요, 쇼크.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쇼크를 먹어가지고, 야, 정말 이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못 살겠다는 까지 됐나? 라고 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돌아보인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며느리 잃고 이제 자식 잃고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사람 잃는 것보다 그래도 낫지 싶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생각이 사실이라는 이 착각이 깨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것이 만약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과 관련돼서도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상, 이것은 더구나 어떤 체험이 있다,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더더욱이 어떤 그 상에 빠지면은 이 상은 참으로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깨지려고 하면은 가령 그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이 상이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법상에 빠지면은, 법상이라 그러죠. 그것을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붙잡아가지고 이런 거야. 나는 깨달았어. 깨달은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상에 빠지면은 이 법상은 시골 양반의 옹고집보다도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법상이 어떻게 깨지느냐? 예, 참으로 깨지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깨지기가 어려워요. 시골 영감은 며느리가, 종갓집 며느리가 그래도 이혼하니까 충격을 먹어서 깨질 수가 있었지만은, 이 법상에 빠진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강하든지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셔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도 가령 그런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엄청난 충격이 뭘까요? 엄청난 충격이 뭘까요? 예, 일본 카페에서 선장님이 우보고사는 못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것도 그 사람이야 이 카페에서 얼굴 안 보고 한 거지만은 다른 사람이 많은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정도로 돼야 어느 정도 조금 좀 한번 돌아봐줄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괴로움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자기는 이제 깨달아서 괴로움이 없다라고, 그래서 어떤 이 상으로 해석함으로써 괴롭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통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엄청난 괴로움이 왔을 때 가령 한번 되돌아보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자,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스스로 일어나든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면은 가령 뭐라고 그럴까,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정말 내가 그런 걸까? 라고 이렇게 되돌아봐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상에 빠진 사람이, 상에 빠짐이 강하면 강할수록 충격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가령 이 선불교 전통에 보면은 예를 들면 임재스님의 할이라든가 그냥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은 사실은 무슨 말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상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질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마자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래야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덕산 스님은 질문을 하면은 막 몽둥이로 찜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한번 돌이켜봐지지. 그게 아니라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말로 대꾸를 해주면은 자꾸 자기 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상으로 해석하고 끝없이 그 자기가 빠진 상 기반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두드려 패버리든가 다짜고짜 그냥 고함을 쳐버리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충격을 줄 수가 없어요. 충격을 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충격을 줬다가는 잘못하면 경찰서에 갈지도 몰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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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만은 근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으면 되돌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충격을 줄 것인가? 대화가 되어지면은 돼요. 그러면 대화 과정에서 대화로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모순이 자각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서 대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자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순을 지적해 주면은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이런 모순이 그렇다라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되면은 그런 어떤 이 고집 또는 상에 빠짐이 한번 되돌아봐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화는 뭔가요? 모순을 드러내서 모순을 자각시킴으로써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당신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대화가 어떠한가는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대표적이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자각이 날 수가 있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제? 대화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예. 자, 옛날 같으면은 몽둥이로 찜질을 하든가, 그래서 옛날에 서은불교에 그러잖아요. 덕산 스님이 방이 있지만은 이래도 30방, 지래도 50방 쌓는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충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건데, 조곤조곤 부드럽게 이야기해가지고 씨알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예.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도 계속 규정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명을 시킨다든가 또는 더 이상 당신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대화를 끊어버린다든가, 어쨌든 대화 중에 고함을 좀 치든가 할 수 있는 한 경찰서에 안 잡혀갈 정도로, 예. 자, 그러면 다 일종의 충격요법을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만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번 돌이켜 보여주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명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번 제명시키면 영원히 제명해서 다시 들어오면 안 받아줘야 되겠지만은, 아니요. 제명하고 다시 들어오면은 또 받아줘요. 자, 그 제명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의 고집이 어떠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한번 받아줘요. 그럼 또 어쨌든 대화와 이런 것이 있게 되겠죠. 그럼 또 역시 여전하면 또 제명시켜요. 자, 근데 또 신청하면 또 받아줘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렇게는 해요. 사람이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험으로 어떤 자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란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다음이 결정되고 다음 경험으로 그 다음이 결정되고 즉 한시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 새로 또 가입 신청하면 또 받아줘요. 그런 것이 자각이 일어날 때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그래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현재 세상에. 그 다음에 카페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화를 한다면은 대화에서 고음을 치든가 하여튼 이 경찰에 안 잡혀갈 정도로 하여튼 충격을 주는 그런 것을 쓰는데 가령 이 명상마을에 어떤 분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한번 우보고사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자기 자신을 그걸 드러내려고 온 건지 대화를 하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요. 그럼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 가라. 자, 이게 하나의 충격요법인 거예요. 충격요법인 거예요. 물론 명상마을이 우보고사께 아니니 사실은 그것은 월거리긴 해도 어쨌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카페 한 사람 말 맞다나 당신이 뭔데 우보고사 당신이 뭔데 그것을 갖다가 제명을 결정하냐. 카페 매니저니까 매니저의 구단으로 지금 현재는 예. 자, 그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미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굳이 변명식으로 해가자면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사랑이죠. 예, 자, 바로 그런 충격. 왜? 아니, 내가 그렇게 제사를 없애자고 할 때는 안 없애 꿈쩍도 안 하지만 내가 이혼하고 나니까 제사를 없앴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서인가? 네, 그게 아니죠.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충격이 가해지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점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한번 돌이켜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충격요법. 예, 이것은 수행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에 빠져 있으면 결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이고 한국 불교의 전통은 바로 임재 스님의 전통이어서 사실은 바로 그런 이 선풍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게 참으로 아쉽지요. 참으로 아쉬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어떤 수행 문답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야 이거 언어 폭력 아니냐 또는 야 이거는 도대체 이 뭐 선지시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그냥 일반 사람도 못하게 막 화내는 것 같고 그렇다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자비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보고사의 변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뭐 변명 아닌 변명인데 어쨌든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이 깨지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더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참으로 있기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다. 수많은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법담들이 있고 법문들이 있어서 참으로 좋은 세상 같지만은 그것들이 오히려 상에 빠지게 하는 오히려 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더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여기에 바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이러한 충격이 가해져서 자기 자신이 상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점검이 일어나서 되돌아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충격이 필요한 세상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실마리 법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